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가치 분석에서 대안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열법 스타일로 제가 아까 전에 이전 영상에서 서열법이랑 증분법 있다고 했죠. 네, 그 중에 서열법 스타일로 현재가치법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상호배타적인 대안들 중에 가장 좋은 대안 선정하는 거 매우 간단하다. 그냥 각 대안 J에 대해서 그 현재 가치 PW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PW 값이 가장 큰 대안을 선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J스타를 찾는데 어떤 J스타냐? 이 요거가 가장 큰 그런 J스타. 그래서 요 J라는 게 이제 대안의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안 뭐 1, 대안 2라고 하면 이 경우는 이제 J가 1인 거고 이 경우는 J가 2인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각 대안에 대한 현금 흐름도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은 1, 2, 3, 4, 5까지만 할까?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에 현금 흐름도가 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막 다르게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어 있다 치면은 이 대안 1의 경우에는 0시점의 현금 흐름을 A10, 1시점은 A11, 2시점은 A12, 3시점은 A13, 4시점은 A14, 5시점은 A15 이렇게 그냥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AJT라는 거는 대안 2도 마찬가지로 뭐 얘는 J가 2니까 20, A21, A22, A23, A24, A25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다 요거를 계산해 줄 수가 있을 거잖아요.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t가 뭐 0부터 n5니까 5까지 A1t 1 플러스 marr 마이너스 t승 요거 보여주면은 이게 바로 PW PW 뭐 MARR인데 그 어떤 대안 1에 대한 PW 나오고 밑에 것도 비슷하게 요거 계산하면은 뭐 PW MARR 뭐 나오겠죠? 거의 뭐 첨자로 밑에다가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하죠. 요거랑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해서 제일 큰 거 선택을, 큰 대안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두 개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한 방식은 두 개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개 있어도, 10개 있어도 되고, 뭐, 10,000개 있어도 다 각각에 대해서 PW를 계산을 해서 제일 큰 거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다, 이거. 이거 간단하다. 자,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아까 전에는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S전자 무선 사업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거점을 두고 있는 S전자의 이제 반도체 만드는 부문, DS 부문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서는 이제 반도체 설계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제 DS 부문의 경영진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 그 공장에 반도체 공장에 새로 도입할 장비에 대해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가지 안이 A사 장비를 도입하냐, 뭐 B사 장비를 도입하냐 두 가지 안인데 A사의 장비는 초기 투자 30만을 필요로 하고 도입 후 10년 동안 매년 5만 5천 달러에 해당되는 납세후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돼. 그러니까 지금 막바로 이 현금 흐름도를 그려보면은
이게 이제 A사 장비. 얘는 초기 투자 30만 달러를 필요로 하고, 이거 30만이라고 할게요. 필요로 하고 10년 동안 매년 5만 5천. 그러니까 뭐 1, 2, 3 해서 10년까지 5만 5천씩 매년 갖다 준다 이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다 5만 5천. 이게 다 5만 5천. 이게 이제 A사 상황인 거고. 그리고 뭐 이후에 이제 B사 장비는 45만을 초기 투자를 필요로 하고, 얘도 똑같이 10년 동안 갖다 주는데 8만 달러씩 납세후 수익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B사는 그냥 비슷한데 처음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가고 8만이 들어가고 마이너스죠. 그리고 10년 동안 아니다. 초기 투자 8만이 아니라 45만이잖아. 45만이고 그리고 10년 동안 매년 8만. 그러니까 매년 가져다 주는 수익도 A사 거보다 좀 더 크긴 크네요. 이거 이제 다 8만씩.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잔존 가치는 두 대안 모두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얘는 A사 장비든 B사 장비든 갖다 팔면은 아무도 안 산다 이거죠. 항원. 자, 그리고 S전자 DS문의 경영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안을 또 고려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뭘 또 새로운 걸 하냐, 그냥 하던 대로 하자. 두 나띵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 대안의 현재 가치는 당연히 0이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 대안의 현재 가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0. 납세 후 MARR 연 10%가 적용된다. 이 둘 다 10% MARR 적용. 그러니까 I가 10%라는 거고. 자, 그 경우에 이제 경영진은 어느 대안을 채택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드러난 거는 A사 장비 도입, B사 장비 도입인 건데 사실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대안으로 두 나띵이 있는 거죠. 이거 중에 뭐가 좋을까?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제가 현금 흐름도 앞에서 이렇게 그린 거를 컴퓨터로 이렇게 다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려놨고 한번 해보자면 자 지금 일단 각각에 대해서 현재 가치를 일단 구해보면 돼. 그래서 A사의 현재 수년제 가치, B사 수년제 가치 아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A사 거는 요거 A사 거 구해보면 그거를 PWA라고 똑같이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연 10%니까 이거는 그냥 요거 마이너스 30만 플러스 이거 5만 5천 연간등가 5만 5천짜리 기밀급수 현금 흐름이니까 P바 A 10% 10년 요거 구하는 거고 밑에 거는 얘는 요거 45만 플러스 8만 여기 P바 A P바 A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아니다. P바 A 맞구나. 미안합니다. P바 A 그리고 똑같이 10% 10년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각각 계산을 해보면 아까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B사 장비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죠. 얘보다 이제 얘가 더 크니까. 네, 그리고 이 밑에 파이썬 가지고 하는 거는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면 돼. 자, 늘 하던 대로 현금 흐름도를 만들고 그거를 MPV 함수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여기 왜 이렇게 잘렸지? 됐다. 현금 흐름도 그거를 한번
여기다가 리스트 cf a라고 했나? 네, a라고 했네. 라고 하고 여기다가 일단 마이너스 30만 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 거기에다가 for 룹으로 10번 넣어주고 싶어. 10번을 추가를 해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주면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이 되고 거기 이 뒷꽁무니에다가 55,000씩 요거 해주면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해주자. B사 것까지. 얘는 45만, 처음이 45만이고 그리고 뒷꽁무니에다가는 이거 이제 B로 바꿔줘야 되고 이게 8만씩 10년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잘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는 mpv 함수 쓰면 되죠. 그냥 npf.mpv 그리고 지금 이제 10%니까 앞에 0.1로 주고 리스트 cfa 이게 A사 장비의 수년제 가치고 B사 장비의 수년제 가치는 npf.mpv 0.1 리스트 cf2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 거랑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때 의사결정은 B사 장비 선택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 뭐냐면 만약에 MARR 값이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는 그냥 연 10%로 고정된 거를 가정을 했는데 만약에 상황이 이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 MARR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10%가 아니라 MARR이 5%라면 어떨까? 20%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MAR 값을 다른 값을 쓰면 두 대안의 현재 가치 값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 그거를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코드를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게 그 파이썬의 시각화 패키지가 뭐 하나만 있는 거 아니고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매플롯리브의 파이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매플롯리브 이거 자체가 좀 시각화를 담당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쓰면은 그 그래프 안에 우리가 한글을 넣고 싶으면 한글이 깨져. 그래서 위에 있는 세 줄은 한글을 표시하게 해주는 그런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복붙을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파일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좀 복사 붙여넣기로 해서 붙여넣고 이게 PDF 파일에서 복붙을 하면 띄어쓰기가 없어지더라고요. 띄어쓰기를 잘 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직접 제가 타이핑을 해볼게요. numpy 패키지를 np로 불러오고 그리고 매플롯리브 사실 위에 가져왔지만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모듈 파이플롯을 쓸 거기 때문에 얘도 그냥 PLT라는 별명으로 한번 붙여주자. 그리고 그래프가 이 주피터 노트북 안에서 말고 이제 별도 창으로 뜨게 하려면 이렇게 퍼센트 매플롯리브하고 qt 이거를 한번 실행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MARR 값을 바꿔가면서 각 MARR 값에 대해서 두 대안의 현재 가치 값 이걸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 MARR을 0부터 1까지 쪼개서 담고 있는 그런 리스트를 하나 이 numpy의 어레인지 이 함수를 가지고 해볼게요. 이게 앞에 첫 번째 인자가 시작점 0.0, 두 번째 인자가 끝점 1.0, 그리고 그 0에서 1까지를 0.001 간격으로 쪼개서 리스트에다가 넣어라. 그런 이제 한 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A 대안, B 대안에 대해서 각각 리스트 MARR에 있는 저 MARR 값을 적용한 수련제 가치를 담고 있는 리스트를 각각 만들 건데 그거를 이름을 이렇게 붙일게요. 리스트 MPVA, 리스트 MPVB. 그다음에 이거는 리스트 안에 반복문을 써서 만들 건데 그거는 npf.mpv 이거를 계속 입력을 할 거니까. 근데 이 레이트 여기 i라고 하는 거 요거를 바꿔가면서 만들어서 그 리스트에 저장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고 for i in 리스트 MAR 이 리스트 MARR은 여기서 만든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을 요 함수의 i에다가 0 넣어서 요거 계산해서 리스트에다가 하나 넣고 0.001을 i에 넣어서 요거 계산해서 리스트에 하나 넣고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B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하는데 이 현금 흐름도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래프를 만들기 위한 X축과 Y축 값이 만들어지는 거고 밑에 거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plt.plot에 첫 번째 인자의 리스트 X축 값, 요 X축 값을 넣어주는 거고 두 번째 인자는 Y축 값인데 그거는 두 개의 지금 Y축 값이 있겠죠. 하나는 A사 장비 대안에 대한 수련제 가치 리스트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 레이블이라고 하고 레이블은 그리고 뒤에 이렇게 텍스트를 따옴표 열고 넣어주면은 어떤 직선, 어떤 선이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건지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해줘도 이제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해줘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좀 더 보기 좋게 해주기 위해서 요것도 띄어쓰기가 있네. 이거 맑은 고딕이에요. 맑은 고딕.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해줘도 되는데 요 밑에 있는 이것들 텍스틱스니 엑스레이블이니 레전드니 타이틀이니 그리드 이런 거를 더 넣어주면은 좀 더 사람이 보기 좋은 코드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복사해서 붙여주고 이것도 띄어쓰기가 이제 사라져 있는 게 없나 잘 체크해서 변화에 따른 두 대안의 수련제 가치 이렇게 하는 게 보기 좋겠지.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딱 실행해주면은 이렇게 이쁘게 딱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이게 뭐 한 거냐면은 여기에 오른쪽에 좀 조그맣게 나와서 만약에 대면 강의를 했으면 잘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파란색 선이 A사 장비에 대한 수련제 가치 어떤 수련제 가치 MARR를 이렇게 0부터 1까지 바꿔가면서 계산한 A사 장비의 수련제 가치가 파란 선이고 주황색 선은 그렇게 한 B사 장비의 수련제 가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한번 만들어진 건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강의 자료로 와가지고 보면 지금 보면 MARR이 대략 10.5%보다 작을 때는 B사 장비가 낮고, 그리고 10.5%보다 위일 때는 A사 장비가 낮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교차하는 지점 여기에 해당되는 X축 값이 대략 10.5%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 그래서 요거를 기점으로 얘보다 MARR이 작을 때는 이 주황색 선이 더 크니까 B사 장비가 더 좋다고 할 수 있고, 10.5%보다 얘가 클 때는 이 파란색이 더 위에 있으니까 그때는 A사 장비가 더 좋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MARR이 13%보다 대략 커지면은 그 지점은 어디냐면 지금 여기가 이제 0이에요. 여기가 Y축 0인 지점인데 13% 정도라는 거는 사실 이 여기에 이 파란 게 0에 맞닿는 지점. 왜냐면은 주황색이라는 놈은 13%가 되기 이전 이미 여기서부터 0보다 작아. 그러니까 둘 중에 더 늦게 수년제 가치가 이 음수가 되는 애가 파란 애인데 그게 13%고, 그래서 이 13%보다 13% 정도보다 MARR이 더 커지면은 두 대안 모두 경제성이 없어져서 그럴 때는 경영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안을 선택하는 게 제일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 좀 추가적인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가치 분석의 여러 대안의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예제를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일회성 투자 대안의 경우라는 걸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